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코노미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AI가 내 일을 뺏어가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 질문 생각보다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일하고 사무실에서는 AI가 보고서를 쓰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늘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자리가 사라질까만 걱정하지 그 변화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일자리가 바뀔 때마다 자본의 흐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직업 상담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우리 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투자한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오늘은 AI와 휴머노이드가 일자리를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술 변화는 늘 누군가에게는 위기였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변화를 노동의 문제로 보느냐, 자본의 문제로 보느냐였습니다. 먼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이 수치로 확인한 변화입니다. 2023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준으로 2030년까지 현재 노동시간의 최대 3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해보고서에서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규모의 정규직 환산 업무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사무실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보고서 초안, 마케팅 공부, 시장 리포트 요약 이런 업무를 예전에는 신입사원이나 대리급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한 사람이 AI에게 지시만 내리고 예전 3명, 4명이 하던 일을 혼자 처리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들은 AI 도입 이후 신입 채용을 줄였다.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더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조립, 이송, 검사 작업을 이제는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고 일론 머스크는 공장 내 실제 작업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니트리, 샤오미 계열 기업들이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옮기고 두 손으로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치환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24시간 일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노조도 없고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보다 로봇을 선택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직업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이 변화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쪽에 서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AI 시대에 사라지기 쉬운 영역은 이미 명확합니다. 반복적인 사무직, 규칙이 정해진 업무, 정형 보고서와 단순 분석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합니다. 반대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본을 소유한 쪽, 플랫폼과 인프라를 지배하는 쪽, 그리고 AI를 도구로 쓰는 쪽입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AI로 인해 일의 형태가 바뀌고 일부 직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AI와 경쟁하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AI를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쪽이 유리해진다는 구조입니다. 그럼 AI를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창한 개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자, 마케터, 재무 담당자처럼 보고서와 판단이 중심인 사무직은 이미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1인 사업자는 AI를 직원처럼 활용해 사람을 덜 쓰고 비용을 줄입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같은 전문직은 AI로 작업 속도를 몇 배로 높입니다. 관리자와 의사결정자는 AI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큰 성과를 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AI와 경쟁하지 않고 AI를 도구로 써서 시간과 비용을 자본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직업군과 AI에 투자하는 사람은 점점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실제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AI 반도체와 인프라입니다. AI는 연산 없이는 단 한 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용 GPU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이 됐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ASML 같은 기업들은 AI가 확산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자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만 보지만 실제로 돈이 먼저 움직이는 곳은 그 부품과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센서, 모터, 감속기, 제어 시스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은 이미 전 세계 공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와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AI 경쟁을 위해 수십조 원을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는 범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십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가정 기반 전망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이미 고점에 물리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조정 한 번에 자산이 크게 줄어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멘탈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이 시간 분할 투자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점에 한 번에 물릴 위험을 줄이고 시장 변동을 시간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은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기업을 고르기 어렵다면 산업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AI 로봇 관련 ETF, 반도체 ETF,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ETF들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한 기업이 흔들려도 산업 전체 성장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노동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것은 개인에게 불리합니다. 대신 소유하는 쪽으로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월급의 일부를 AI 산업, 반도체, 인프라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자에서 부분적인 소유자로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바로 서버, 전기, 데이터입니다. AI는 서버 없이는 돌아가지 않고 서버는 전기 없이는 멈춥니다. 실제로 대형 AI 기업들은 전력 부족을 이유로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 인프라, 전력망 관련 산업은 화려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 역시 개별 주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인프라 중심 ETF로 간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는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투자가 10년, 20년 뒤에 다른 투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와 자동화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 위에 올라탄 자산이 완전히 외면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스마트 이코노미는 앞으로도 산업의 방향과 돈의 흐름을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